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자기주도 학습 알까기 캠프 벌써 8번째, 7번째네요. 미안.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교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비록 교실에서 못 만나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도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중에 2학년 올라와서 이 공부 방법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성적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노트 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시간 관리하고 읽기 전략 쭉 하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노트 필기 방법을 여러분께 이야기했는데 그 노트 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 방법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적당하게 나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하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노트 필기법에 대해서도 아마 확인하시면 더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가 꾸준하게 노트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메모하고 수업 시간에 노트하고 수업 전에는 예습을 해서 읽기 전략을 통해서 핵심 내용과 핵심어를 갖다 요약 정리하는 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복습 노트를 또 하시고 이렇게 노트를 생활 습관화 공부할 때 무조건 노트 필기하는 습관화를 하시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쉽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처음에 이야기했죠. 노트 안 하고 문제풀이만 하고 학원에서 수업만 듣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은 성적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준 내용들을 꼭 명심하시고 항상 노트 필기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쭉 해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 방법의 가장 진수의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이 읽기 전략, 노트 전략 했지만 오늘은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해보겠습니다. 과목별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과 함께 읽기 전략과 노트 필기 했던 내용들은 주로 암기 과목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설명글이나 이런 암기 과목 하면 국어도 있고 물론 뭐 영어도 있고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여러 가지 과학 과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암기 과목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 우리가 리그 전략이라든지 스킵포알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노트 방법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암기 과목이 아닌 국어 그리고 수학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고 또 이 또한 역시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 맞게 적당히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하게 연습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때마다 그 방법을 습관화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이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고 나중에 좋은 성적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기만 하고 활용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이나 학습 방법, 학습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어에 대한 공부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국어 공부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 공부하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 과목에 대해서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국어 공부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국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업을 받아왔었죠. 근데 우리는 국어책에서 한글도 배우고 받아쓰기도 하고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게 국어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올 때부터는 이제 고학년 이전에는 우리가 이야기글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국어책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될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을 종종 보게 됐고 지금 중학교 올라와서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읽기 전략들은 대부분 설명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설명글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어와 핵심어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것을 노트 필기하는 방법들을 쭉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국어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봤지만 항상 이야기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고전 내용까지 이제 중학교 때는 고전도 나오죠.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그런 문학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이런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리드 전략 갖고는 이 리드 전략만으로는 이러한 문학 작품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메인 내용이 주로 문학 작품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문학 작품. 여러분이 국어에는 문학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설명글도 있지만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고 그 문학 작품에서 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을까? 또 국어는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하기 보시면 제일 먼저 국어 공부하기는 선생님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시죠. 자, 이렇게 국어 공부하기는 7단계로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7단계입니다. 7단계.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 7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습관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어 공부가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점수를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 중에 제일 먼저 7단계 중에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여 교과서 여백에 기록한다. 여기 지금 보시죠. 여러분, 글에 대한 개요를 파악해서 노트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여백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핵심어, 주제, 형식, 문단, 구성. 그동안 여러분들은 노트를 따로 했는데 왜 국어에서는 여백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할까요? 자, 좀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국어라는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과는 다릅니다. 국어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시험을 본 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어에는 문학 작품들이나 이런 글들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지문으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노트를 하게 되면은 그 지문들을 빼놓고 어떤 내용들만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학 작품을 갖다가 노트에 다 요약해서 옮겨줬고 거기에 또 다른 핵심 내용들을 적을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는 문학 작품이 실려 있는 교과서 그대로 교과서에다가 여러분이 노트를 하시면 돼요. 노트를. 그래서 먼저 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과서는 기본입니다. 교과서는 기본이고 교과서와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꼭 찾을 수 있는 게 자습서가 있어요. 자습서. 물론 수학도 자습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자습서와 문제집 한 권은 꼭 필수적으로 구입하셔갖고 학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학원 가서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그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습서와 문제집 한 권을 꼭 구입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습서의 내용들을 학습하면서 여기에 지금 말한 것처럼 교과서 여백 교과서에다가 여러분은 국어는 노트를 교과서에 한다.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노트에다 할 내용들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일부 노트에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글이 있으면 항상 그 위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자도 나오고 저자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주제라든지 학습 목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러죠. 근데 보시면 항상 그 글의 핵심어나 주제 또는 형식
문단 구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거는 대부분 자습서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제목 옆에 공란이 꽤 크죠. 공란, 빈 공간에 이런 내용들을 자습서에서 찾아서 그대로 꼼꼼하게 옮겨 적습니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다가 옮겨서 교과서를 보면서 이 글은 핵심어가 뭐고 주제가 뭐고 형식이 어떻고 문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내용을 제목과 함께 또 옆에다가 꼼꼼하게 적어놓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습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면 교과서에도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다 기업에게다가 기록을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너무 글을 크게 쓰면 안 되겠죠. 꼼꼼하게 작게 해서.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저자의 작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쓴다. 자, 여기 여러분은 여기는 고등학생 필수라고 했지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과서에 저자가 나오고 옆에 간단하게 저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작품을 썼다 간략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습서를 보시면 자습서에 더 꼼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서에 나온 저자의 작품들을 꼼꼼하게 여기다가 교과서에다가 저자 옆에라든지 교과서에다가 그 내용을 써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저자의 작품을 공부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자습서와 교과서의 내용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다 보시고 빠뜨린 부분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옮겨 적어서 저자의 작품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3단계 단어 파악하기. 여러분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도 있구나. 여러분 지금 항상 잘 생각해보세요. 단어장은 영어 공부할 때만 만드셨죠. 영어를 하려면 어차피 영어란 언어는 우리가 활용하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계속 알아야 돼서 영어 단어장을 갖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죠. 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어도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만 나중에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이나 교과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시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빠르게 읽고 모르는 단어, 자, 모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자, 여기 보시면 형광펜 있죠? 형광펜으로 그 모르는 단어를 반드시 표시를 하시고 거기에 그 단어를 찾아서 내용을 써야 됩니다.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써보면 그렇죠? 자, 여기 좀 좋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를 찾았죠? 모르는 단어를 찾았을 때요, 일단 거기다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 것이다. 근데 또 사전 찾아보면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사전 찾기를 통해서 정확한 단어를 또 써야 됩니다. 사전 찾기를 통해서 정확한 단어를 쓰는 거죠. 그 전에 물론 형광펜 사용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찾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단어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국어도 단어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한번 찾고 썼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어장. 자, 단어장을 꼭 만드세요. 그래서 국어도 단어장이 있어야 된다. 명심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분단 나누기입니다. 분단 나누기. 여러분 자습서를 꼼꼼하게 잘 보시면 자습서에 이제 교과서에 글들이 쭉 나오면서 거의 교과서의 글을 분해하듯이 자습서에서 다양한 해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습서의 내용들을 그냥 훑어보고 한번 읽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국어 노트 방법 겸 학습 방법인데요. 자습서의 이런 해석이나 분석들을
교과서에 지금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잘 옮기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럴 때 노트가 왜 그러죠? 노트를 왜 하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습서의 내용을 교과서에 꼼꼼하게 옮겨 적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국어 학습을 하는 거죠. 그게 노트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같은 경우 여러분 그냥 국어 교과서 글을 읽다 보면 문단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보면, 아니 자습서에 보면은, 자 여기 참고서가 있습니다. 자습서를 보면 문단이 항상 나누어져 있어요. 자습서에. 그리고 그 각 순서와 문단별로 여러분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도 옮겨 적으시고 그 문단별로 또 이 소주제가 있습니다. 자습서에 보면 항상 문단별로 번호가 있고 그 번호 밑에 보면은 그 문단의 주제를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주제를 교과서에 그대로 번호와 함께 옮겨 적어야 됩니다. 항상 정독을 하면서 문단 소주제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서 소주제를 옮겨 적었죠? 옮겨 적고 나면 그 교과서에 보고 그 소주제 내용과 해당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 반드시 밑줄을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 펜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빨간 펜을 사용해서 소주제도 옮겨 적고 그 문단 중에서 소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 그거를 여러분이 그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자습서를 구입하신 후에 그 자습서를 딱 보면서 그대로 보지 마시고 자습서 내용을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다 옮겨 적으면서 소주제를 찾고 소주제도 옮겨 적고 소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밑줄 그어줍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 펜을 통해서. 자, 아까 단어 확인은 형광펜 사용하겠습니다.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본 후에 사전차에서 정확한 단어를 기록하고 단어장을 만든다. 이게 3단계였다면 4단계는 문단별로, 문단이라는 건 뭐죠? 한 문장이 아니죠.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문단이 전체 글에서 달락달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단별로 번호 표시와 함께 소주제 기록, 그리고 소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4단계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이게, 자, 나중에 이제 이것을 서로 여러분이 연습하시면서 해보면,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필요한 공부 방법이다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정입니다. 여기는, 자, 여러분 행간의 내용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간 내용. 행간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이게 좀,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무슨 내용이냐? 행간 내용이라는 건 저자가 글을 썼으면 그 글 속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뜻을 행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저자가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죠. 그걸 행간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간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행간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국어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국어 시험 문제의 한 60~70%가 이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단어 파악하고 뭐 저자 작품도 쓰라고 하고 문단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한 60% 정도 국어 문제의 60% 정도가 이 글에서 저자가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행간 내용인데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는 여러분이 정말로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국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저자의 글쓴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습서를 활용하여 본문의 밑줄 친 내용을 정독하며 글의 속뜻을 기록한다. 자, 여러분 이 자습서를 보시면은 반드시 그 문장에 보면 문장 밑에다가 문장에 쭉 달라게 있는 문장이 나오죠.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그 문장의 뜻을 해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줄까지 그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행간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로 옮겨 적으셔야 돼요. 역시. 자, 여기 보시죠. 자습서를 활용하여 본문의 밑줄 친 내용 정도. 그 자습서에 보면은 밑줄 치고 그
그 밑에 빨간 글씨로 행간 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독하고 나서 그 글이 속뜻, 거기 있는 속뜻을 갖다가 옮겨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펜, 파란펜을 이용하는 거죠. 자, 아까 빨간 펜으로 우리가 소주제를 옮겨 적었지만 행간 내용은 또 초록펜이나 파란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행간 내용은 이게 그 자자가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있구나 하고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공부는 노트가 제일 중요하다겠고요. 노트는 뭡니까? 결국 옮겨 적는 거잖아요. 뺏기기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노트를 무시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도와 기억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5단계를 항상 명심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자습서를 볼 수 없는데 여러분 2학년 올라가시면 반드시 자습서와 문제집을 구하세요. 그리고서 그 자습서와 교과서를 함께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 단계를 다 거쳐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분석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리드 전략에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가르쳐줬던 방법이 있죠. 그 중에 3단계가 뭐였죠? 분석하기였죠. 분석하기인데 어떻게 하라겠죠? 분석하기를 왜 하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알고 전체 내용 파악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문장과 문장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 이야기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비교, 대조, 인물 간의 내적 갈등과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시간적 흐름에 유념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야기한 구조표제라겠죠.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결어, 접수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구조표지만 접수어, 연결어인데 이 연결어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이제 비교하는 방법, 뭐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것도 있고, 무엇과 비교하여 무엇이므로 이런 접수어들도 있죠. 그러므로, 그러나, 네, 그리고 연결어하다.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거기다 간략하게 표시를 해서 글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또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구나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검정색이나 보라색 펜 등을 이용해서 이게 이런 구조 표지를 확인하고 쓰고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본문 내용을 우리가 6단계까지 했습니다. 6단계까지 분단 나누고 행간 내용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들어왔죠. 내용 분석까지 했으니까요. 행간 내용도 파악했고, 문단의 핵심 소주제와 문단 내용들을 체크를 했고요. 또 단어 파악도 했고요. 모르는 단어 찾아봤고, 저자 작품 확인했고, 여백 기록을, 여백의 핵심어나 주제, 형식, 문단에 대해서 그 글의 형식 같은 거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본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여러분 이거를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자,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은 한번 다 훑어봤기 때문에 사실 문제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국어교과서의 내용 파악을 끝낸 후 바로 관련 문제를 풀어서 바로랍니다. 바로. 자, 전체적으로 학습을 한번 하고 나면 문제풀이를 반드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풀어서 자신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만약 문제가 틀렸다면 교과 내용에 오답처럼. 자, 교과서 공부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가 내가 틀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틀렸다고 해서 반드시 오답 내용을 기록을 해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안 틀리게 됩니다. 오답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6단계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오답을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공부를 매입하겠구나. 그렇죠? 자, 여기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다시 요약되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게재하기 때문에 노트하기보다 교과서의 참고 내용을 기록하여 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어 시험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막 이만큼씩 지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다 노트 필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그대로 우리가
핵심어도 찾고, 그 다음에 요약, 소주제도 찾고, 행간 내용 찾고, 그걸 다 옮겨 적으면서 학습하는 겁니다. 특히 기억하기 위해 자습서의 상세한 자습서. 자, 이 명심하세요. 교과서가 아닌 이 자습서에는 우리가 이 교과서 내용을 해부해놨죠. 다 해석해놓고 자습서의 상세한 핵심을 기록하면서 학습한다 했습니다. 자습서의 상세한 핵심을 교과서에 기록하면서 학습합니다. 아셨죠? 자습서의 내용을 찾아서 교과서에 노트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가 노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국어는. 그래서 위에 7단계의 방법을 완전히 암기하고 순서대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국어 공부는 계속해서 이런 7단계 방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은 어휘 찾기 필수 QER 그래픽 주의자로 주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좋겠지만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단어 사전 찾기를 평소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국어 단어도 사전을 찾고 단어 사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찾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단어 사전을 만들어서 완전히 암기를 하세요.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자, 그리고 자습서와 문제집을 반드시 구입해라. 자습서와 문제집을 반드시 한 권씩 꼭 구입하셔야 되고, 지문을 해석해야 하는 고전의 시가나 문학은 노트 필기를 자. 아까 여러분 국어는 전반적으로 다 교과서에 노트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1학년 때도 물론 나왔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쓴 시가 또는 옛날에 쓴 문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 내용은 짤막짤막하지만 굉장히 다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노트에다가 그 본문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나 문학은 그냥 노트에 교과서에 하지 마시고 노트 필기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습서 자료가 많을 때 자습서의 거를 우리가 지금 옮겨 적으려 하겠죠. 근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다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자료 공간이 부족할 수 있고 자습서 글은 작은데 손으로 쓰면 또 공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습서를 여러분이 그대로 오려서 교과서에 붙이거나 노트에 붙이시면 돼요. 교과서나 노트에 붙여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습서는 한번 다 옮겨 적어서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교과서와 문제집만 한번 더 풀어보는 걸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공부는 자습서는 교과서 노트 정리할 때만 필요하고 시험 공부할 때는 반드시 교과서 문제집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문학작품 경우에 적용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문학작품, 소설, 수필, 시 등이죠. 그리고 비문학글은 뭐라고 했죠? 설명글이라고 했어요. 설명글.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리드 전략을 통해서 비문학글 하면 어떤 그걸 설명하는 설명글이기 때문에 핵심어가 나오고 그걸 설명하는 핵심 내용들이 나오죠. 그걸 리드 전략을 통해서 찾고 또 훑어보기라든지 분석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노트를 해야 되겠죠. 비문학글은 노트를 하세요. 이건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라 노트를 하시는 겁니다. 비문학글 설명글은 비문학글하고요. 아까 고전 시가나 문학도 노트를 한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비문학글도 노트를 합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의 경우는 노트를 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노트를 하세요. 교과서에 노트를 별도 노트 필요 없이요. 자, 여기 설명이 나와있죠. 시험 문제 60%가 행간 의미 찾기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5번에 있는 행간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습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자습서에 빨간 줄을 긋고 밑에 빨간 글씨로 저자의 속도, 행간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교과서에 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밑줄 긋고요. 여기는 표시돼 있죠. 파란펜은. 그래서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는지 그거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총 7가지 단계입니다. 먼저 여백의 글에 대한 개요를 파악해서 여백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저자의 작품을 확인해서 역시 다 교과서에 다시 적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사전 착서 기록하고 단어장 만든다. 그 다음에 문단마다 다 처음부터 번호를 매기고 소주제를 찾아서 기록하고 정동을 하면서 그 교과서 문장 중에 문단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다 밑줄을 표시한다. 자, 가장 중요한 행간 내용 파악하기 5번. 행간 내용을 자습서에서 다 찾아서 그대로 옮겨 적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서 확인한다. 다음 6번으로는 교과 내용 분석하기. 우리 리드 전략에서 세 번째 단계에는 분석하기죠.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흐름 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그런 걸 우리 구조표조, 연결어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정색이나 보라색 펜으로. 자, 지금 펜이 한 4개, 5개를 쓰라고 나와있죠. 4개 정도. 검정색까지 하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6단계까지 행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반드시 풀어보신 후에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오답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국어학습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분명히 노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수학은 여러분 문제풀이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개념이나 문제들을 예제들을 그냥 보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노트는 반드시 하셔야만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노트 안 하고서 여러분 공부하면 문제풀이를 받으면 절대 수학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학은 여러분 개별 수준에 맞게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고 현재 1학년인데 내가 만약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충분히 못한다. 그러면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학원을 가셔서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문제들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워야 되고요. 중학교 1학년 실력을 충분히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께 가르쳐주는 이 공부 방법은 1학년 공부를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학년 수준을 충분히 맞춰놓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하면 학원에 굳이 안 가셔도 충분히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수준이 1학년 수학 성적이 충분하지 않다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학원을 통해서 1학년 수학 수준까지는 충분히 갖춰놓은 후에 이 공부 방법을 써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학년 수준이 아닌 실력 수준을 파악하라. 그죠? 좀 뭐냐. 그래서 공식을 만약에 나는 이상하게 공식을 못 외운다. 그러면 인지력 개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지력 개선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을 학습 클리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학 내용을 내가 전혀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온 수학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학원을 통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면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한번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학원 가서 과외 선생님한테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기초학습, 수학의 기초학습 내용을 충분히 마무리한 후에 중학교 1학년까지 마무리한 후에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학원이나 선생님들한테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들었지만 수학 공부의 기본 원리는 딱 2가지입니다. 기본 원리가 아니라 기본으로 수학은
수학에 필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성이고요. 하나는 속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 여러분 답 두 개 나오는 경우 봤습니까? 아닙니다. 수학은 반드시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를 풀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다 못 풀죠.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를 수학 시험을 보는데 시간을 다 쫓겨서 시험 문제를 다 못 풀고 찍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연습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확성과 속도입니다.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서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일단 정확성은 빼놓고 속도만 올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속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위의 내용도 그렇고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번과 4번을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수학 학습법은 5R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수학학자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수학학습법입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친구라면 여러분 학원 안 가고 또 얼마든지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반복해서 문제풀이와 학습 방법을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학원 가서 문제풀이를 안 하셔도 좋은 성적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기억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은 5R이라고 있습니다. 5R. 자, 잘 따라해 보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R1은 리커피라는 말입니다. 리커피가 무슨 뜻이죠? 커피는 복사하다는 거죠. 다시 복사하다는 거죠. 자, 개념. 여러분 수학 교과서에 보면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념들이 쭉 나온 밑에는 예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예제가 나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개념과 예제를 여러분 수학 노트 지금 자 밑에 보면 이게 수학 노트입니다. 이게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그 노트 이름이 T자형 노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줄이 없습니다. 줄이 없어요. 그냥 공백이고 줄은 위에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T자형이에요. 그죠? T자형 노트를 사용하세요. 수학은. 그래서 선 없는 30 노트.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서 이 T 없는 30 노트, T자형, 선 없는 30 노트를 반드시 쓰시고요. 만약 이 T자형 없으면 여러분이 자를 갖고 선을 그으면 되죠. 백지를 갖다가 그으셔도 돼요. 그런 노트를 복구했다면. 그렇게 하면서 이 T자를 만든 후에 자, 이제 이 수학은 노트를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라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풀이라는 게 다 이제 노트에 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개념과 예제를 노트에 베껴 써라. 여러분, 이 베껴 써란 말, 이 베껴 써란 말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학은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수학을 접할 때 저 개념과 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베껴 써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공부들도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특히 수학은요, 이 개념을 순서대로 싹 베끼고요. 예제 문제가 있죠. 문제풀이 과정, 답까지 다 베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개념과 예제를 노트에 베껴 쓰는 과정이 여러분 수학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풀이 과정과 해답을 보고 풀어보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개념 이해 단계예요. 개념 이해 단계. 개념만 베끼는 쓴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예제가 반드시 있어야죠. 예제를 베껴 쓰게 되면 개념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나가는구나. 물론 사전 지식으로 그 전 단계에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알고 있어야겠죠. 수학 지식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 뒤에 현재 수학 내용에 대한 개념과 예제를 노트에 빗대 쓰고 이해하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T자형 노트의 맨 왼쪽에, 처음 왼쪽에 이게 개념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 여기 1단계 리커피가 있죠. 개념과 예제를 풀이 과정 암기 내용 정리할 거예요. 자, 왼쪽에다가 제일 먼저 이 왼쪽에는 요 리커피 과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R2 리워크라고 해서 이 수학 공부의 2단계입니다. 자, 유사 문제 풀이로 이해와 응용력을 높인다. 모델에 대한 재구조화다. 자, 1차로 우리가 개념 이해를 했죠. 그럼 이 개념을 다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유사 문제라는 건 연습 문제래요. 연습 문제. 유사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반드시 개념이 나오고 예제가 나오고 그 장을 넘어가면 연습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습 문제가 보통 한 10문제 내지는 5문제 내지는 10문제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연습 문제를 풀어봅니다. 연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문제집을 갖다가 한 2-3번 정도 더 풀어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응용력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념과 예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이런 개념이었고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서 풀이 과정을 이제 재구조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다 맞춥니까? 틀리죠.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럼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왼쪽에는 개념과 예제를 했지만 오른쪽에는 리워크에서 연습 문제를 푼 과정에서 오답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오답 풀이 과정을 그대로 오답 나온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그대로 또 다시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 노트로 오답 나온 문제 풀이 과정을 다 적으면 내가 어디서 틀렸구나, 무엇 때문에 틀렸구나를 이해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2단계에서 교과서엔 유사 문제와 연습 문제 2-3권을 추가로 풀어서 거기서 틀린 오답 풀이를 여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수학 공부 학습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다가 노트를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어려운 노트는? 개념과 예제 써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으시죠?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공부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R3 recite 이건 뭐죠? recite는 떠올리는 거죠? 암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자, 아까 공부한 개념과 풀이 과정을요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를 대놓고 친구 앞에서 문제풀이를 설명을 해줘요. 이해했지 않습니까? 자, 1단계, 2단계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내가 알아요. 그럼 친구 앞에서 설명을 하고 소리내서 또 같이 암기를 해요. 개념을 암기하는 거죠. 이게 3단계입니다. 특히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문제를 사실상 거의 99%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내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은 거의 90%에서 99%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응용 능력도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문제풀이 잘 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특히 이런 수학 같은 경우는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친구와 경쟁을 하지만요 같이 공부하면 또 성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반드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친구들과 함께 소리내서 암기한다. 자, 그럼 이제 또 4단계가 있죠. 4단계도 역시 노트를 해야 되는데요. 4단계는 아까 우리가 문제집을 5권 정도 해야 된다겠죠. 2단계에서 문제집을 2-3권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 권 남았습니까? 한 2-3권 남았죠. 그 2-3권을 다시 문제풀이를 합니다. 리체크. 다시 문제풀이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틀린 문제를 다시 여기다 또 오답풀이 과정 그대로 또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오답 기출문제 오답풀이를 왼쪽에다가 합니다.
자, 이제 노트 보세요. 이건 이제 장수를 넘긴 거죠. 그래서 오답 문제 풀이 과정을 딱 적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reasonableness라고 했어요. 자, 정답과 과정이 합리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4번에 다시 문제풀이에서 오답 풀이 과정을 여기다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 그 우측에다가 여기서 틀린 오답 문제에 대한 오답 풀이 과정 한 거에 대한 문제의 정답 풀이 과정을 다시 그대로 적어요. 자, 이 보세요. 여기하고는 좀 다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오답 문제 오답 풀이 과정을 여기다가 적었으면 이쪽에다가는 이 문제 오답 문제의 정답 풀이 과정을 또 적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완벽하게 개념을 다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틀릴 문제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5단계. 5단계를 통해서 먼저 베껴 써서 개념 이해를 하시고, 연습 문제를 통해 갖고 개념에 대한 구조화를 하시고, 오답풀이 과정을 적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소리내서 암기하고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다시 연습 문제를 한 2-3번 풀어가서 거기 오답풀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오답 문제에 대해서 5단계 정답풀이 과정을 또 여기다 화살표를 하고 정답풀이 과정을 적는 거예요. 여기는 오답, 내가 잘못 푼 과정이고 여기는 정답풀이 과정이에요. 그럼 두 개의 비교가 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수학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단계 수학 학습법을 여러분이 습관화해 보세요. 여러분 학원 안 가셔도 됩니다. 장담합니다.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수학 공부를 이 공부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면 문제집 5번까지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응용 능력도 충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했죠. 수학 문제집은 3권에서 5번까지 사서 봐야 된다. 이렇게 개념과 예제풀이 또는 연습 문제, 교과형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권 정도 한 다음에 제가 볼 땐 여기서 한 3권 정도 푸는 게 적어요. 왜냐면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문제집 2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집 3권 정도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문제풀이를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여러분 아까 모르겠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과 속도라고 했습니다. 문제풀이 5건 정도 하셔야 여러분은 시간 내에, 자 여기 보세요. 리워크에서 3번 이상해야 개념이 이해된다. 여기서 3번 이상. 교과서 문제하고 2권 정도 하시면 되겠고. 다 신속성을 올려 어떤 문제든 3분 내에 풀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수학 문제 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분에서 50분 정도, 뭐 1시간 정도 되겠는데, 문제 시간, 시험 보는 시간이. 그거 한 20문제 풀려면 3분 정도 걸리겠죠. 3분 내에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늘리시면 문제 풀이를 많이 하셔라. 학원 가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 그대로 듣고서 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풀고 여러분이 여기서 오답풀이 과정, 정답풀이 과정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집은 여러분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보시고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만약에 내가 현재 1학년 수준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 하면 반드시 학원을 가서 초등학교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현재 1학년 거를 다시 한번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공부방법 기본 틀이죠. 이 공부방법만 잘 여러분이 훈련하고 연습하면요, 자기주도 학습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2단원 정도, 이 방법을 통해서 일주일에 2단원 정도 소화를 하시고, 중간고사 최소한 1개월 전에는 다 진도가 나가 있어야 되겠죠? 진도가 다 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실 수학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초 내용이 지금 나는 어렵다 하는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학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거뿐만 아니라 1학년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한 후에 2학년 거 공부를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5단계 수학학습과 첫째 단계는 개념과 예제를 베껴 쓰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제풀이 연습 문제하고 문제집 한 두세 번을 통해서 재구조화, 개념에 대한 재구조화. 3단계는 친구들과 함께 설명하면서 소리내서 암송하는 단계, 개념과 문제풀이가 있는데 4단계는 다시 문제풀이를 한 두세 번 하는데 최소 한 3번 정도 하세요. 그래서 오답을 여기다가 오답 문제를 오답 체크를 하고 오답에 대한 풀이 과정 적는 거. 그 다음에 5단계는 오답 풀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여기다가 정답 풀이 과정을 노트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 노트예요. 같이 지금 수학은 노트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명심하세요. 그래서 3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수학 공부 방법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영어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해외 어학 연수도 다녀오고 집에서도 열심히 해서 영어는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공부 방법이 너무 루틴하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국어 수학은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영어 공부는 나는 나름대로 내 영어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세요. 하지만 영어가 나는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어는 어쨌든 언어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에서도 단어장 만들으라고 했지만 일단은 영어라는 건 어순 특성이 우리말과 다르죠. 우리말은 우리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순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단어를 갖다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어장을 반드시 구입하세요. 단어장을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실 거면.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들었겠지만 영어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초, 그 기본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암기와 함께 완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가 쉬워집니다. 기본 20개 동사, 기본 동사 20개를 갖다가 완전히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과연 이 히어링과 리스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많이 한 친구들은 지금 영어가 수월하겠죠? 영어 공부하기가. 그건 이제 그게 안 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해야겠죠.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히어링과 리스닝. 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많이 듣고 발음과 억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자, 이거를 무조건 많이 듣니까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한 친구들은 지금 영어 잘할 거고요. 안 한 친구는 지금이라도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만화 영화들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짜리 좋아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한 편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 외국 영화예요. 우리나라 거 말고요. 미국 영화. 자, 좋아하는 미국 영화 또는 만화 영화. 영어로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요. 여러분, 자, 여기 100번씩 반복했죠? 그러면 몇 번이죠? 이 세 단계에서 300번을 보셔야 됩니다. 입이 벌어지시죠?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300번을 한번 보세요. 1년에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1년 365일인데, 그죠? 자, 외국 영화 한 편을 300번을 보는데 첫 번째 100번은 어떻게 보느냐? 자막 없이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계속 보세요. 계속.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든지, 일주일에 한 4-5번씩 보든지, 한 1-2년 동안 해보세요. 한 편 갖고. 한 2년 정도 잡고 해보세요. 그럼 1년에 한 150번 정도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 한 편을 이 정도 본다면요, 여러분은 내용, 그 그림 내용,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은 머릿속에다가 그냥 나중에 자막이나 영어까지 다 입으로 여러분이 안 보고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어떻게 늘까요? 이거 안
해보셨죠? 이거 해보신 친구들은 지금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 중에 좋은 거 한편, 애니메이션 하면은 왜 디즈니 만화 영화 많잖아요. 디즈니 만화 영화 많고, 그런 거를 한 편을 잡아서 100번씩 반복 시청해 보는데, 처음에는 자막 없이 그냥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안 되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자막 없는 비디오를 돌려달라고. 요즘은 파일로 돼 있잖아요. 영화 파일로 돼 있어. 컴퓨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없는 영화를 한 100번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한글 자막을 넣어서 100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넣어서 100번을 보세요. 우리 유튜브에도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글 자막 나오는 거 있고, 영어 자막 나오는 거 있고요. 물론 이제 영화 자체에 그런 자막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 영어가 자신 없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가 자신 있는 친구들, 해외여행, 유학연수 다녀오고,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들 말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난 아직도 영어가 자신 없다 한 친구들은요, 이 공부를 일단 해보세요. 물론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가면, 중학교 때는 어떤 공부가 중요하죠? 읽기죠. 읽기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영화 보는 거는, 자, hearing, 그 다음에 listening, 그 다음에 생활영화, 아마 이 영화 300편 보고 나면 여러분은 웬만한 생활영화나 통달하게 돼 있습니다. 웬만한 생활영화는요. 자, 여러분 실력이 아주 월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리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기를. 그래서 많은 단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중학교 때는 영어 단어 4,000개를 갖다가 공부해야 됩니다. 4,000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1만 개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1만 개는 미국 대학 수준이에요. 미국 대학 가면 대학생들이 1만 개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거 일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독해를 위해서 단어와 문장 암기가 필수예요. 그죠? 중학교 때는. 여러분, 그래서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단어 공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문장 암기는 잘 안 하시죠? 단어는 열심히 해요. 자, 단어를 암기하려면 문장 암기를 해보세요. 문장 암기를 하면 단어도 저절로 따라서 암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어 공부와 단어 암기와 문장 암기를 같이 하시고, 아까 영화 반복 시청은 회화 능력을 향상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와 문장 암기를 필수로 하시고, 자, 중학 영문법 3,800이라는 이런 문법지도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위주로 문법과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능 대비 모의고사 외부 질문이나 충분한 어휘력, 그렇죠? 단어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화 한 편 보는 거, 그 다음에 단어 학습하는 거, 단어 잘 이제 보시면 여기서 단어와 문장 암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어도 노트를 하죠. 노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트는 암기를 위해서 해야 돼요. 문장 암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트를 하셔야 돼요. 노트 필기로 암기한다. 기본 문법으로 문장 구조를 구분해서 암기한다. 여러분 영어를 보통 노트 할 때 어떻게 하죠? 영어를 먼저 쓰시죠. 교과서도 영어가 위에 나오고 한글이 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자습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공부할 때 영어를 먼저 쓰지 마시고 한글을 먼저 쓰세요. 한국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어를 쓰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학습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 할 때는 반드시 한국말을, 한글을 먼저 이렇게 쓰고 그거를 분해를 하세요. 한국식으로. 성공한 학생이 되는 것은, 이 주어가 되겠죠. 학업 능력 이상을 갖는 것이다. 이게 서술어고, 이건 목적어죠. 네,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해서 구조를 분석했죠. 한국식 구조를 보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영어를 밑에다 써보세요. 자, being a successful student. 성공한 학생이 되는 것은, 자, 이게 주어죠. takes, 갖는 것이다. 2번, 여기가 동사죠. 자, 영어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more than academic ability. 딱 보시면 더 학업 능력 더 이상을 갖는 것이다. 자, 어순이 틀리지만 번호를 쭉 매겨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영어 문장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싹 한 방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그죠? 금방 외우기도 쉽고요. 성공한 학생이 되는 것은 딱 읽고, 학업 능력 이상을 뭐든, 그 다음에 갖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 하나가 그냥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국말을 먼저 하고 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자, 선생님이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내용을 갖고서만이라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게 문장 암기법입니다. 문장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해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을 써라. 그리고 한국말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영어도 구분해줘라. 자, 이젠 단어 암기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단어는 여러분, 단어장 갖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 효과적인 단어 암기법이 또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설명을 내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단어장이 많이 있죠? 단어장 내용을, 이렇게 단어장 만드세요. 이 단어장이 어떤 단어장이냐면, 여러분이 흔히 문방구에 가면 있어요. 자, 근데, 짜잔. 어떻죠?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뚜껑을 보시면, 이 안에, 자, 이런 식으로, 단어와 뜻을 쓰게 되어 있죠? 단어와 뜻.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와 단어가 있으면, 처음에 이걸로 이렇게 뜻을 가립니다. 단어를 보시고, 한번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단어를 보고 뜻만 봅니다. 뜻만 보고서 또 암기하세요. 반대로, 단어를 보고 뜻을 암기하고, 뜻을 보고 단어를 암기하고. 자, 이 수첩이요. 이 수첩은 문방구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 암기용 수첩입니다. 단어 암기용 수첩. 자,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 이 뚜껑 있는 수첩을 사셔갖고, 여기다 단어장을 이렇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여기다가 기입해서 적은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영어 단어 암기가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누적 반복 암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한 30개씩 암기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오늘 30개 공부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단어 30개를 공부하세요. 하지만 오늘 한 30개를 내일도 암기하세요. 그럼 내일 60개가 되죠. 그 다음 모레 가서 또 새로운 걸 30개 암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한 거, 내일 한 거 또 하면 90개를 암기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글패가고 또 30개 하고 또 새로운 거 30개 한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하세요. 보통 여러분이 이 단어를 한 7일 정도, 4에서 7일 정도를 하시면, 4일에는 7일 정도를 하시면 다 암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당장 하루에 다 암기하려고 하죠. 한 방에 다 암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7일, 일주일 정도의 구간을 두고서 계속 암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못해요. 또 쉽게 까먹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를, 내가 이 30개는 일주일 정도 본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암기하면 완전히 암기. 그러면 다 암기했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이거를 빼고, 암기된 건 빼고 새로운 거 갖고 암기된 거 빼고 매일같이 새로운 거 30개 빼고 30개 넣고 30개 빼고 30개 넣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 동안 한 6일에서 7일 정도 잠자게 해도 한 200개 정도를 갖다가 계속 매일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개 암기한 건 빼고 새로 30개 넣고 그러면 여러분 단어 암기를 금방 하겠죠. 30개씩 하면. 물론 너무 부담되면 20개씩 해도 좋고요. 10개씩 내 능력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10개씩, 20개씩, 50개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라면 충분히 충분한 양을 소화를 하는 게 또 좋죠. 그래야 영어 실력도 늘고 단어 암기력도 늘어나게 있어요. 그래서 단어장을 새로 오늘 내가 20개나 30개를 내가 공부 시작했다 합시다. 오늘 다 암기한다고 물론 오늘 최대한 암기하고요.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보고 4일 내지 7일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암기되면 옆으로 빼고 또 새로운 단어 넣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200개씩 영어 단어를 보시는 시간을 만드세요. 암기한 거 30개 빼고 새로 단어 30개 넣고 이런 식으로. 이게 누적 암기법입니다. 누적 암기법.
그리고 아까 이 수첩 활용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수첩 통해서 눈으로 떠올리고 소리내서 암기하고 안보면서 생각하고, 이건 뭐 여러분 다 하시는 거니까. 자, 고등학생은 일을 50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뭐 꼭 30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나에 맞는 영어단 학습법을 꼭 만드셔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영어 공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과목 볼로 했는데, 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리드 전략은 암기 과목, 일반 암기 과목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핵심어, 특히 국어의 설명글이라든지 사회, 역사 이런 걸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리드 전략이라는 게 SQ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노트 필기를 코넬 노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콤보 노트, 마이더스 노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트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오늘 국어는 교과서에 노트해라. 그 다음에 수학은 T자형 노트를 통해서 문제풀이 오답까지 개념과 예제 공부하고, 그 오답 노트 나중에 마지막 5단계는 그 오답 문제에 대한 정답 과정까지 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영어는 한국말을 먼저 어순대로 다 잘라서 그 다음에 영어를 넣어서 문장 암기를 해라.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간단한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가 아직 자신 없는 친구들은 반드시 영화 한 편, 애니메이션이든 영화 한 편을 300번을 꼭 체크해가면서 공부해보세요. 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가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문장 암기, 단어 암기 그렇게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어느덧 여러분이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게 이제 과학 문제인데, 과학에 물리나 어떤 계산이 필요한 화학 같은 거, 지구과학 중에서도 화학이 필요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는 이건 수학식으로 하면 됩니다. 수학식으로 개념과 예제를 갖다가 이해하고 확인해서 노트를 다 하는 거에 문제풀이 들어가는 수학식 노트법을 사용하시고요. 생물이나 지구과학 이런 암기가 필요한 거는 리드 전략을 통해서 요약하고 코넬 노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과별로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시험 방법,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는 방법, 시험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배운 공부 방법 잘 익히시고 내 것으로 활용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성적이 나오죠. 기본부터 중간고사를 통해서 성적이 나오니까요. 올 여름 겨울방학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공부 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학력을 잘 갖춰 놓으시고, 그러면서 2학년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 우리 여의도 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